안녕하십니까. 홍매도TV입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방산주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단연 상승률 탑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대급입니다. 텐베거 이미 나왔죠, 사실은. 과거 주가 대비 10배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다른 방산주하고 비교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진짜 있는 거냐? 우리가 과거 에코프로 BM처럼 또 이 지점에서 들어갔다가 엄청나게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기대가 상존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한번 객관적으로 그냥 개인적 주관적 분석을 떠나서 수치가 보여주는 것만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방산주 하면 대표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부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주포,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공우주. 이건 한국형 전투기 다 아시겠고. LIG 넥스원은 약간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천궁, 소위 말하는 유도미사일, 이런 쪽. 하나 시스템은 장갑차.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K1 전차. 이게 대표적인 이제 방산 대기업인데요. 방산주는 다 아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테마주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유럽 재무장을 불러왔고,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평화를 누렸던 유럽이 갑자기 방위산업 수요가 늘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줄 만한 업체가, 한국밖에 없었다. 왜냐면 러시아자 무기 쓸 수는 없잖아요. 중국산 무기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은 첨단 무기 쪽이지 사실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 쪽은 미국도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급속히 테마로 성장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객관적으로 보시면 시총이 무려 6위입니다. 이거 과거에는 이거 50위권 밖이었었죠. 거의. 근데 6위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 다음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고요. 자, 매출액도 작년도 거 보면 10조 원에 영업이익 1조 3천억. 시가총액은 37조 원 정도, 6위 정도 하고 있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PBR을 보시면 과거에는 1%, 3% 많아야 PBR, 자산가치 대비 움직였는데, 지금 11.9배예요. 그만큼,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벤처기업 PBR 밸류를 받고 있다. 자, PER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50인데 선행으로 따지면 한 21배 정도, 21배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실적이 이제 분명히 좋아진다.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진다. 작년 대비. 그런 게 반영돼가지고, 지금 현재 PER도 한 50배 정도지만, 선행으로 따지면 21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4분기가 5천억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아직 1분기는 안 나왔겠죠? 안 나왔는데, 올해는 2조 이상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면, 다른 종목은 지금은 특정 종목보다는,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보여드린 거고, 이따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하나 에어로 주가 흐름 보면, 엄청나죠. 이게 1000%에 1000%. 글씨가 커서 안 보이는데, 작게 보면 1000%에 1000%. 3년 전, 그러니까 2023년 1월이라고 치면, 73,000원짜리가, 1000%에 1000%. 9배 올랐다는 얘기죠. 10배, 11배 올랐다는 얘기죠. 11배. 11배.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100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1000%. 주가 흐름. 자, 이 정도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다른 방산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밸류한 비교 간단하게 해보시면,
자, 이제 하나 에어로가 대장이니까, 그 다음 현대, 롯데, LIG, 뭐, 항공우주 쭉 있는데, 시총은 게임이 안 됩니다. 다른 방산업체 다 합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를 안 됩니다. 아, 다 합쳐도, 시총으로. 반도 안 되죠. 예.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했는데, 매출액으로 따지면요, 나머지 세 기업의 매출액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는 이제 반도 안 되는데,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은 밸류, 고밸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도, 세계사 영업이익을 합치면, 물론 뭐 작기는 작지만 반토막은 아니거든요. 한 70% 정도? 그 정도, 8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도 거의 비슷하죠. 하나 에어로가 8.2, 현대로템 같은 거 8.6,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PBR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고평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산가치 대비 11배니까요. 이거는 뭐 과거 진짜 제약바이오 업체나 받을 수 있는 PBR 밸류예요. 그만큼 성장성을 좀 감안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선행 PR이죠. 실제로 작년 대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대비 보시면 51배, 78배, 36배, 35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편이고요. 선행으로 봐도, 선행으로 보면 이제 거의, 제값을 평가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행 PR이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무슨 맹점이냐면, 미래 가치를 미리 땡기는 거거든요. PER로.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냐. 지금 예상한 대로. 그렇게 안 움직이면 엄청나 고평가거든요. 옛날 에코프로가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이렇게 평가를 받다가, 뭐, 5분의 2만 이렇게 났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국제 긴장 관계, 이런 게 계속 유지될 거냐. 그래서 성장을 계속 해나갈 거냐. 뭐, 유럽에서 계속 수주하고 할 거냐. 이게, 참, 말은 그럴싸하게 지금 오늘 또 목표 주가 올리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믿을 수만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유상증자를 해? 그것도 3조씩이나. 물론 뭐 2조로 제동을 걸렸지만, 또 2조도 제동을 걸렸는데, 사실 영업이익 2조 정도 나면 1조 원 정도 2년만 벌면 유상증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뭔가 좀 구린 게 있어요, 사실은. 어, 성장성이 이렇게 확실하고, 내년도 2조, 그 후에는 뭐 3조 이렇게 벌 것 같으면, 이렇게 욕먹으면서 유상증자 안 하고, 주가가 지금 최고점 아닙니까? 80만원, 오늘 82만원인데, 그때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 뒤통수를 친다? 그래도 주가는 그 유상증자 발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배당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방산주에서 배당이나 성장주가 배당은 의미가 없고요. 자, 주가 오름폭을 보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1000%예요. 아까 2023년 1월 대비 1000% 올랐어, 1000%. 자, 근데 현대로템은 300%, LIG 덱스원은 200%, 항공우주는 50%밖에 안 올랐어요. 얘가 10배 정도 성장하는데 다른 종목은 3배 성장한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산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맞습니다. 방산주가. 하지만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 빼고는 갈 만한 종목이 없어요. 사실은. 자, 관세 영향 없죠. 그 다음에 방산주하고 조선주 외에는 별로 모멘텀이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첫 번째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지금은 급해서 한국형 뭐 자주포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걸 사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다시피 여러분들 전쟁의 양상이 지금 탱크하고 자주포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탱크 100억짜리가 1000만원짜리 드론한테 당하는 거 봤잖아요. 순식간에 러시아 탱크 2000대가 우크라이나 드론한테 그냥 전멸당하고 이런 걸 봤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무기지, 사실은. 방어적인 무기에 가까운 거죠, 이제. 탱크가. 탱크가 전격전을 펼쳐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쓰는 수단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드론이 나오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성장성을 좀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방위 산업주가 크면 전 세계 경제는 그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과연 21세기에 방치가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한국가잖아요, 사실은. 나토. 나토가 지금은 급해서 뭐 헝가리라든가 폴란드에서 한국 거 자주포라든가 전차를 사주는데, 독일이 수요가 없어서 그랬지,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시 독일이나 프랑스 방산업이 이제 정신 차렸겠죠. 어이구, 우리 나토가 이렇게 형편없었어? 트럼프도 우리 안 지켜주겠네? 그럼 우리가 다시 방산 일으키자. 이랬을 때는, 다시 유럽 나토 같은 경우는 독일제 무기를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국이 독점적인 공급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밸류?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는 단계에 왔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주가 흐름 살펴보면, 뭐, 오늘 또 상승이네 보니까, 여전히 상승 추세는 맞아요. 맞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글쎄, 방향성에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좀 힘에 붙인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힘에 붙인다. 그런 생각과, 이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이, 예전같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다. 물론 시장에 침체된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차트는 아직은 전혀 현상이 없고, 상승 추세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올랐다가도 오후에 밀리는 현상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호재뉴스가 오늘 또 목표가 상승에 호재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굉장히 힘겹게 받쳐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쎄 뭐, 아직은 전혀 성장성에 의심이나 손상은 없지만, 왠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과 밸류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꺾이면, 들어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 갈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주가 흐름이 똑같은데 더 떨어지지 오히려 대장보다. 밸류는 훨씬 하나 에어로보다 낮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얘는 이미 뭐 거래량하고 주가도 이미 좀 꺾인 느낌이 나고요. 항공우주는. 그쵸. 한국형 전투기는 수요가 별로 늘릴 데가 없죠, 사실은.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사주지 않으면 뭐 유럽에서 뭐 한국형 전투기를 사줄 리는 없죠, 사실은. LIG 넥슨 한번 볼까요? 얘는 조금 더 기억을 받았다 다시 상승 추세를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힘의 기운 느낌이에요, 얘도. 이런 정도 뭐 전고점, 이런 쪽을 뚫는다는 게 상당히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 보여요, 왠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투자 매력도가 과연 있냐, 뭐 이런 거는 한 좀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사주 외에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쳐다보는데,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2차전지를 바라볼 때, 에코프로가 뭐 150만원 찍고, 뭐 에코프로 BM이 뭐 둘이 합쳐갖고 시가총액을 100조가 넘어서고 이럴 때도 좋다 했거든요. 100조 받을 충분한 성장성이 있다 이랬는데,
불과 한두 달 후에 꺾이잖아요. 방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단계에 왔다.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에서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